근데 이 업체들이 내년에 거의 99%가 제가 봤을 때 다 증이익이 나와요. 이익이 다 증가하는 사이클이에요. 전자닉스가 그 낙수 효과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국산화 소부장의 붐이 불면서 그 낙수 효과의 강도가 훨씬 강해지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펀더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반도체 하면은 소재, 부품, 장비 있고 뭐 전공정, 후공정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장비를 봐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장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소재 들어가는 소재를 봐야 된다. 확 다들 의견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최영사 애널리스트는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를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세그먼트가 더 많이 쪼개져요. 반도체 주식들이 일반 주린이 분들은 원익 IPS랑 테스 정도까지 알아요.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뭐 PSK, 유진테크까지 알아요. 네. 뭐 SK 머티, 원익 머티 뭐 이 정도까지 아는 거죠. 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하부단에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보여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확장이 되면 거의 5, 60개 아니면 뭐 100개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5, 60개 정도의 유니버스에서는 크게는 전공정 장비, 그 다음에 서브 장비, 그리고 후공정, 그리고 소재, 그리고 부품, 그리고 소켓 핀, 뭐 이렇게 좀 구분, 그리고 비메모리, 오사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업체들이 조금 그 세그먼트에 넣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도 좋고.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거기에다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공부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좋겠죠. 아니, 염승환 차장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우리는 FM 가이드에 친숙하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친숙하지만 FM 가이드가 생각보다 그게 구독료가 비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보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기사화된 거가 아니면 원문과 본문을 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요즘 또 네이버에서 볼 수 있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 그 한경 컨센서스 거기서도 좀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증권사들 그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뭐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런 데서 또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먼저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재, 장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그렇죠. 장비는 이제 공장이 하나 증설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맞습니다. 말하고, 장비 안에서 이제 뭔가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재가 투입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소재를 봐야 되는 시즌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이렇게 사실은 딱딱 나눠져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기관 투자자분들을 만나도 지금은 장비를 사야 되냐, 뭐 소재를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자가 투자를 할 때는 장비가 들어가니까 장비를 사는 거고, 장비가 들어가고 나면 소재를 돌리니까 소재를 그 다음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꼭 그대로 주가가 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캐펙스 얘기가 나오면 장비가 가는 건 맞지만, 항상 그 다음 스텝을 전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장비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소재가 갈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 대한 생각도 미리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항상 얘네가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세그먼트에서 펀더가 좋은 애들을 그냥 계속 들고 있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갈 때는 장비가 뭐 쉬어가느냐, 또 좋은 장비들은 쉬어가지 않아요. 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좀 쪼개지는 건 아니다. 최근에 근데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는 장비 쪽이 먼저 움직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전자닉스가 갈 때 먼저 전공정 장비가 먼저 움직여요.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전공정 장비들 원익 IPS나 테스 같이 IT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원익 IPS는 알아요. 맞아요. 그런 종목들부터 가는 거예요. 다 그걸 사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반도체를 아는 사람일수록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더 아랫단에 있는 펀더가 좋은 업체들인데 싼 업체들로 이제 좀 옮겨가겠죠.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게 엄청 많고. 근데 이 업체들이 내년에 거의 99%가 제가 봤을 때 다 증이익이 나와요. 이익이 다 증가하는 사이클이에요. 전자닉스가 그 낙수 효과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국산화 소부장의 붐이 불면서 그 낙수 효과의 강도가 훨씬 강해지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펀더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전자가 투자해줘야 먹고 사는 회사들이었다면, 지금은 투자 물론 해주면 좋지만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부에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업체들이 많고, 사실은 펀더가 약할수록 공부를 내가 많이 해서 약점들도 알고 장점도 알고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펀더가 되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공부를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성장해 줄 수 있는 사이클에 저는 어느 정도 왔다. 알아서 성장. 저는 그런 그림까지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러면 이 중소형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랑 비메모리로 또 나뉘죠. 맞아.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메모리에서 디램 밴드, 비메모리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팹리스. 그렇죠. 뭐 파운드리 팹리스가 대표적인 거죠. 아.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찌됐든 전자의 파운드리가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낙수 효과를 받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뭐 테스나, 네페스, LB세미콘, 하나마이크로, SFL 반도체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테스트와 패키징을 하는 업체들은 전자의 파운드리가 성장을 하면서 받아가는 수혜를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거죠. CMOS 이미지 센서나 PMIC 전력 반도체나 아니면 DDI 이제 드라이브 IC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외주 테스트 이제 패키징을 하는 업체들도 전자의 파운드리가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인 거죠. 네. 비메모리도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네. 삼성전자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사놨는데 또 최근의 경우에는 아직 비메모리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 메모리 먼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먼저 보자라기보다는 네. 뭐 비메모리가 워낙 작년 재작년 좋았으니까 이제는 메모리의 시대다. 메모리가 주가 더 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세요? 저는 뭐 누가 더 낫다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네. 반도체 투자를 할 거라면 네. 비메모리 주식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메모리 주식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뭐 지금은 메모리 타이밍, 지금은 비메모리 타이밍 아니에요. 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비메모리 성장을 해야 되고 네. 전자가 10만 전자가 가려면 비메모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가 더 낫다라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전투적으로 지금 엄청, 투자를 그렇죠. 하면서 지분 투자도 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좀 그렇죠. 생겨나고 맞아. 그러니까 비메모리 때문에 지분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전자가 자체적인 이제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거죠. 예,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화의 흐름이 강하다라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SNS텍이나 YIK, 최근엔 뭐 KC텍, 에로티 베큐um, 뭐 미코세라믹, 뭐 이런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한테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삼성이 상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국내에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한테 지배력도 좀 강화하고 서로 윈윈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지분을 뭐 태웠다고 해서 뭐 막 부려먹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해외 업체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여러 업체들한테 에드워드사나 이런 업체들한테 의존하던 것들을 국내 업체들한테 또 돌려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좋아지는 과정이지 않나. 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잘 네. 커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 최근에 보고서를 쓰신 종목들 혹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지. 최근에는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항상 제가 반도체 중소형주를 찾을 때 전략이 첫 번째로는 너무 차트가 솟아있는 건 부담스럽다. 네, 물론 회사가 좋아지면 괜찮지만 뭐 리노공업 같이 올라도 계속 가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랐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되는 업체들은 조금은 일단 선호도 제외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조금 차트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업체의 펀더멘탈이 좋은 업체들, 제가 잘 알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이 업체는 뭐 너무 성장하는 그림이 명확한데 그런 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전고점을 거의 다 뚫었잖아요. 그렇죠. 네, 전고점을 안 뚫은 업체들이 없는데 생각보다 또 찾아보시면 안 뚫은 업체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너무 그림이 보이죠. 네,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렴해진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부담도 없는데 내년은 당연히 업황이 좋아질 거고 회사의 펀더멘트도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충분히 좋게 볼만하죠. 네. 그래서 어떤 아. 종목을 아, 난 너무 곤란하신가 봐. 네, 종목 얘기는 좀 하기 어렵죠. 얘기하기 이거 보니까 원익 쪽으로 다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원익 IPS 쪽.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익 그룹이 다 반도체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반도체가 성장하고 전자가 가면 세메스 다음으로 원익 쪽을 조금 더 전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시청자분들이 뭘 검색하고 들어왔나 제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주로 많은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동진세미캠이랑 솔브레인을 진짜 많이 찾아보세요. 어떤 장점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냥 뭐 회사에 대한 소개만 하자면 네. 두 개 업체들의 공통점은 낸드 베타가 강해지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특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낸드 에천트라 그래서 이게 소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천트는 식약 액입니다. 액체예요.
근데 이제 SK머티나 후성 뭐 이런 업체들 워닝 머티리얼즈가 하는 거는 가스인 거죠. 네. 드라이 에처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솔브레인하고 있는 에천트는 웹에칭을 할 때 사용되는 건데 이 낸드 에천트가 삼성전자의 3D 낸드 공정에서 핵심적인 소재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업황의 흐름을 이제 탑 라인에서의 변동을 보면 전자가 내년에 낸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전자가 하고 있는 낸드 기술이 더블 스태킹이라는 기술로 바뀌게 됩니다. 뭐 기술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소재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낸드의 핵심 공정을 공급하고 있는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은 내년 성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동진 세미캠이 하고 있는 거는 포토레지스트라고 하고 있는 감광액이라는 건데 네. 노광 공정을 할 때 빛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종의 사진을 찍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주는 액체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 동진 세미캠이 하고 있는 KRF 포토레지스트라는 거는 삼성전자 낸드 공정에서 핵심적인 소재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의 그림이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나. 그래서 또 최근 이 소재 업체들의 흐름이 주가가 또 많이 슬로우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반도체 뭐 관련된 쪽 혹시 뭐 전공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관련된 뭐가 있을까요? 애널님은? 저는 없죠. 없어요? 네. 과가 뭐였어요? 전 경제학과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게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냥 반도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 이게 좀 기본 지식 플러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디스플레이로 시작을 하게 됐고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운이 좋게 이베스트 오면서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네네. 근데 충분히 공부하셔서 할 수 있는 섹터예요.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섹터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네. 반도체는 명확해요. 그리고 숫자로 찍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반도체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칭찬이 너무 많아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네. 어떤 분이 그러셨고 연 차장님도 그러셨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딱 정말 이게 정갈하게 쓴 하지만 조금 논문처럼 어려운 부분도 그렇죠. 있는 사실 모든 독자분들한테 제가 만족을 드리기 어려워요. 네. 너무 쉽게 쓰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뭐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또 너무 조금 더 어렵게 쓰면 아 이거 뭐 읽으라는 거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렇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퀄리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 단순한 8대 공정 말고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그냥 주린이들도 알 수 있는 8대 공정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선택한 거는 조금 더 딥하게 써보자. 왜냐하면 8대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유튜브에 당장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히 팔로우를 할 수 있어요. 문과생들 네. 충분히. 근데 조금 더 딥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포트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지식적으로 만족감을 더 얻으실 수 있겠죠. 근데 반도체를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아주 많이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기관 투자자분들도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종목을 내가 다 알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럼 주린이 분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 많이 이야기 들어서 그쵸. 본인의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매수하는 게 좋고, 만약에 반도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포트를 통해서 그냥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 톤이 어떤지를 보고 최근에 무슨 어느 쪽에 투자가 들어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다 좋아지고 심지어 제가 펀더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좋아지는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리포트에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충분히 뭐 반도체 쪽은 투자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